이거 18번 먼저 볼까? 스텝 2 거? 지금 거기서 막히는 거죠? 문제가 사람 모르겠다. 자, 보면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1이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얘가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 자, 요거 하나랑 또 x 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100보다 작은 a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했고, 이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 얘가 저 형태꼴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얘를 역으로 전개했을 때도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서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x 4제곱에다가 세제곱항은 어떻게 되게요? 계수가 어떻게 되게 세제곱은?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치? 그러면 더하기 m 더하기 nx 세제곱일 거란 말이지. 2차 항은 어떻게 되게? m mn 더하기 또 x제곱 어디서 나오지? 그치, 뒤에 상수끼리 더한 거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x제곱. 1차항은요? 그치, 1차항은 그대로 m 더하기 n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상수는 어차피 1 나올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얘 0이어야 되고요, 얘도 0이어야 되고요, 얘가 곧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랑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m이 마이너스 뭘로 맞출까? m으로 맞출까? n으로 맞출까? 그러니까 m으로 할까? m이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가 결국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랑 같다. 그죠? 요렇게 나올 텐데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는 a 더하기 2라고 할까? a 더하기 2는 n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을까? m과 n은 정수라고 했지? 문제에 m과 n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조건 a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뭐 가능하게? 여기가 딱 100인 거, 그럼 a는 98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0이면 근데 자연수가 안 되니까 1도 자연수 안 되고 2, 그럼 a는 얼마? 2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서 가능한 a값 최대 최소값 더해주면 딱 100 나올 거다. 잘 모르겠어. 13번 해줄게요. 13번은 식변형을 하나 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요거는 됐을까? 아, 얼른 적어. 다음 관계. 됐어요? 자, 13번. 저기서는 조금 국을 느껴봐야 될 건데, 일단 나한테 준 게 P에 A, B, C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자, 요거라고 한답니다. ABC.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P에다가 요거 넣었을 때가 ABC 넣었을 때의 K배다. 요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그럼 자, 여기서. 오케이, 얘는 이거 인정. 근데 이거를 이거 하라고? 에서부터 좀 뭔가, 그지? 항 3개 넣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3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3 넣고 저거 항 3개짜리 3번 곱하면 식이 굉장히 좀 끔찍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뭘 할 거냐? 이거 식 변형을 좀 할 겁니다. 이거 똑같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 식을 변형한 식이 뭐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있을 텐데 아까 했던 거 조금 다시 해봅시다. 얘를 또 바꿀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곱하기 2분의 1에 요 세 가지 식이 모두 다 같은 식이라는 것만 자, 요렇게죠. 이렇게일 때 이제 그러면 나한테 준 거 P 자,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콤마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콤마 A 더하기 B 빼기 C 요까지. 자, 결론은 식을 만약에 내가 요렇게 써준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요거 3개 더하라는 소리잖아. 요거 3개 더하면 뭐 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봅시다. 요거를 다시 써보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거 3개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제곱 마이너스 2 A 그러면 결국에는 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그리고 그 다음 거 2a 마이너스 c.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뭐 부호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제곱 밖으로 2라는 숫자들이 다 빠져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얼마로 나올까 밖으로? 4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써보면 여기도 4의 b-a 제곱 이것도 그냥 다시 쓸까? 형태 맞춰서 어차피 이거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b-c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c-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요 ABC는 요 형태가 그대로였고 지금은 뭐야? 이거 다 어차피 곱으로 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 똑같이 있을 거고 앞에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똑같이 있을 거라서 결국 얘에다가 뭐 곱한 거다? 4 곱한 거지. 그치? 여기도 2분의 1 있으니까 요거 2분의 1까지 같은 세팅으로 고려해주고 다른 거는 곱하기 4 된 거. 그래서 K가 뭐다? 4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거 조금 너무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봐봐 요게 첫 번째 식인데 여기다 하기에 세제곱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게 더 너무해 일단은. 그럼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넣으면 될까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항 3개짜리를 제곱 3번 해야 되고 또 곱하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으로 가기에도 일단 얘를 제곱하는 것부터가 또 조금 그럼 이제 다음 단계 가봤을 때 혹시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하면 조금 수월해지는가를 단계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라서 네. 이거 어떻게 바로 봐? 바로는 못 봐. 여기다 해봐야 되나?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그러기에는 너무한데? 그럼 여기 가봐서 여기다 하면 되나? 하기에도 좀 너무해. 그럼 여기까지 가봐서 이거 해보면 뭐 나오나? 이제 여기까지 없으면 뭐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대체 뭘까? 그렇게 해서 식변형을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거라 크게 네.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면 또 17번은 괜찮나? (19번) 결국 요 식을 묶어서 정리하면 된다. 그지? 어떻게 근데 묶어서 정리를 할 거냐? 뭐 묶는 거는 결국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포인트 두면 될 것 같아요. A제곱 B제곱으로 해서 어떻게 승부를 봐볼 것이냐 아니면 A 더하기 B로 해서 승부를 봐볼 것이냐 아니면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내가 묶고 싶은 대로 묶어볼 것이냐 뭐 셋 중에 하나. 뭘로 해볼까? 제곱차수 있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식을 조금 다시 다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일단 얘가 0이 된다를 가지고 뭔가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c제곱 이거랑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미안 마이너스 얘 c다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가보자. 세제곱이랑 제곱 1차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보면 안에가 결과가 어떻게 되게요?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얘가 지금 조금 따로 논다, 그지? 이렇게 가기에는 얘가 조금 따로 놀고. 이렇게? 그럼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더하기 A제곱 B제곱 요렇게 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일 건데, 그럼 여기에서 부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C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이제 부호 통일되니까 얘로 정리를 해주면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얘가 0 하면 이제 그 얘기 나오지. 이게 0일 수가 없는 이유를 혹시 아나요? 이게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돼버리면 삼각형이 애초에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0을 만들어주는 인수는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어.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는 거는 그냥 뭐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거의 넓이가 2분의 AB가 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뭐 삼각형 그려보면 여기가 C고 A고 B다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식 내가 안 써줘도 돼요? 이게 0이려면 C는 A 더하기 B여야 되는데 두 변의 길이랑 한 변의 길이 같으면 삼각형 안 된다고, 그지? 누가 더 커야 되게? 아니, AB가 더 커요. C가 더 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이게 안 닿고 서로 딸랑딸랑 이러고 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럼 밑에 두 개는 괜찮나? 아직 안 해봤나? 21번. 이게 근데 사실상 뒤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올 때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는 했나? 됐어요? 자, 저거 가조건, 나조건 조금 읽어보면, 자,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6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자, 가는 이 다항식은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분해된다. 자, 저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개수가 정수라 그랬잖아. 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나? 저 가에서 요 말 하는 게. x 앞에 개수가 정수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어차피 1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자, 봐봐. 얘를 다시 써보면 결국 앞에 x는 다 1차일 거야. 자, 요렇게 됐을 때, 요 상수항이 다 정수라는 소리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상수항도 개수야. 아까 그 문제 중에 뭐 하나 있지 않았어? 그 그린에 있던가? 조건에 써놔준 거 있을 텐데. 개수들의 합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상수항도 개수다라고 그린에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조건이. 아까 그 문제 뭐야? 지우 아까 했던 그 문제인데. 근데 어디 갔니? 아, 이거. 자, 여기 보면 모든 인수들의 개수들의 합할 때 단 뭐라고 돼 있어요? 상수항은 개수에도 포함된다. 여기도 써있지. 그치? 상수항도 항이기 때문에 개수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저 개수가 정수다라고 하는 말이 저 말을 의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는데 세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 다음 거. 세 근이 모두 양수.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다 0보다 큰 정수, 자연수다라는 소리지, 결론. 그치? 결론은 다 자연수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얘를 전개할 거예요. x 세제곱 될 거고요. 제곱차수 어떻게 되게? 제곱차수의 개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 될 거잖아. 그럼 앞에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자, 이거 근각계수 할 때 보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럼 1차 함계수는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더하기 그렇지. 1차 함계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다. 자, 마지막 상수는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짝 맞추기 하면 되지.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얼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6이다. 자, 요 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a 값들의 합이었잖아. 그러면 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에 음수 취한 거 요거 구해주면 된다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모두 만족하는 A 값들의 합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자,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으면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근데 식이 모자르잖아요. 그치? 그럼 결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뭐밖에 없어? 얘가 6이다. 이거 식 하나밖에 없어. 얘도 지금 미지수고. 뭐가 더 없단 말이야, 정보가. 그럼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야? 순서쌍으로 나오는 거야.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부정방정식이 미지수 개수가 식개수보다 많을 때 생기는 거예요. 순서쌍으로 나옵니다, 답이. 근데 조건은 있죠. 얘가 0보다 큰 자연수다라는 거. 양수인 정수니까 자연수다. 그럼 가능한 알파랑 베타랑 감마 뭐 있어? 알파가 예를 들어 1이라 쳐. 그 다음에 베타가 뭐가 될 수 있나 곱했을 때 6 되려면? 뭐부터 할래? 2부터 할래? 그러면 감마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있나?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1, 1, 6인 케이스도 존재하겠지. 이거 말고 자연수 곱으로 해서 6 만들 수 있는 거 1? 그치? 그럼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 값이 뭐야? 요거 더하면 다 얼마예요? 다 더하면? 요거 다 더하면 6이고요. 요거 다 더하면 8이에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요 A 값들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4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3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 얘기랑 맞물려 있어갖고, 근데 뭐 한번 해봤으니까는 뭔지는 알죠?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아마 요 정도가 스텝 2에서 좀 어려웠을 거고 17번은 괜찮다고 하니까. 자, 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이거 이제 영상 올릴 거라서 17번도 해보긴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린이랑 진짜 거의 다 같은 문제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거는 그냥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뭐야,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분해된다 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얘기랑 아까 21번이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분해된다 라고 하는 게 x-알파, x-베타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얘네가 알파, 베타가 정수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양의 정수다란 말은 없으니까 그냥 알파랑 베타가 정수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얘 전개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건데 100개의 다항식. 자, 그럼 결론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나한테 준 식에서 안 바뀌는 게 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1과 알파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베타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 자, 그러면 요 식도 조금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가 지금 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n이어야 된다. 요 얘기잖아요, 결론. 그치? 그러면 얘 식을 좀 다시 써보면요. 1 더하기 베타, 거기다가 베타 곱했더니 n이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있지. 어차피 베타도 정수야. 그러면 베타에다가 1 더해갖고 곱한 게 n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100가지 중에서 이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가능한 거 이제 몇 개냐? 베타가 정수라 그랬으니 뭐 0, 1 해보면 근데 얘가 되나? 베타가 0일 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여기가 0 돼버리면 저거부터가 안 되잖아. x제곱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가 안 나와서 안 되지. 그럼 베타가 1부터다 라고 해보면 여기가 뭐 2 곱하기 1부터 해서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 베타가 9면 10 곱하기 9인가? 맞아요? 그럼 베타가 10이면 10 곱하기 11이니까 요 n이 100이 넘어갈 거라서 안 될 거고. 그치? 그럼 2부터 10까지 몇 개? 네, 이렇게 해서 9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21번이랑 요 문제에서 저것만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개수가 정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상수항도 정수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전에 정의 잘 알아야 된다 이야기 했었잖아. 이게 점점 수능의 문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초등에서는 상수항이란 말도 안 쓰겠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상수항이 정수다라고 줬을 거를 이제 슬슬 그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 고등학교 거 가보면 과학도 되게 많이 해. 과학에서 특히나 화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전자를 잃었다랑 산화되었다랑 그게 같고 서로 같은 말들이 여러 개 쭉 있거든. 누가 누구를 환원시켰다가 내가 산화되었다랑 같은 거고 이거 수동태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인데 말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따라 달라. 그래서 A가 B를 했냐, B가 A를 했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다르고. 그치? 내가 널 산화시킨 거랑 너가 날 산화시킨 건 다르거든. 내가 널 산화시켰으면 나는 환원이 된 거고 너는 산화가 된 거야. 근데 너가 날 산화시켰으면 나는 산화가 된 거고 당신은 환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말장난이 과학과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 문제가. 수학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상수항의 개수가 정수다 주면 될 거를 저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야. 근데 왜 굳이 말을 그렇게 꼬아서 주지? 그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너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출제하는 분들이 누구야? 고등 가서 이제 수능 가면 갈수록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에요, 박사들. 그냥 평생 수학, 그냥 진짜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수학의 길을 간 사람들이 출제위원이란 말이야. 그냥 그분들이 뭘 중요시 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그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풀이도 풀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출제를 할 때 수능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곧 풀어보게 되겠지만 풀어보면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약간 감탄하는 게 있어. 특히나 뭐 30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풀면 진짜 풀이가 어마무지하게 길게 나오는데 숫자가 더러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래프 그려가면서 조건 따져가면서 엄청 길게 푸는데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 중에 뭐 분모가 뭐 17이거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참 대단한 거야. 그분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숫자까지 다 맞춰놨다는 거는 너네 계산하는데 용 쓰지 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잘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는 데에다가 조금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연산 때문에 힘들어 하게끔 문제 세팅이 안 돼 있어. 연산은 되게 깔끔해, 숫자들이. 뭐 4, 3, 뭐 거의 대부분 분수 나와도 2분의 1, 뭐 3분의 2, 5분의 4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아. 분모가 7인 경우도 잘 없어요. 수능 문제 풀다 보면 특이한 게 2, 3, 5까지는 자주 보거든, 뭔가가. 무의식적으로 풀다 보면. 근데 7, 11? 뭐 이런 식으로 분모가 되는 거는 거의 없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 깔끔하게 주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고등 과정 가면 거기에 포인트를 조금씩 둬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고등 올라가면.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너무 힘들어. 문제 풀기가. 뭐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왜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중학교 때 되게 날고 긴다고 하면서 전교권에 놀던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다가 첫 시험부터 꼬꾸라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 티처스 보면 되게 많이 나와, 그런 애들. 티처스 본 적 있니? 본 적 없어? 거기 보면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 그거야. 중학교 때 내신의 왕 뭐 이러면서 막 뭐 내신 거의 뭐 올 A 막 이렇게 봤던 애들이 고등학교 갔더니 박살 나가지고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티처스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등학습법이랑 고등학습법이 다른 거를 모르는 거야. 중학교 때 이제 점수 잘 받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틀릴 게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시험은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한 이만큼 있다라고 치면 어쨌든 이 안에서 나오거든? 처음 보는 문제는 나올 일이 잘 없어. 근데 고등부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수능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을 갖다가 쓸 수 있잖아. 과정이 겹치니까. 그치? 과정이 겹치니까. 그럼 여기에서 매년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랑 다양한 패턴들 때문에 고등 가면 시험을 딱 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중학교까지는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러면 다 어디서 본 문제만 나와요. 처음 보는 건 없어. 하다못해 여기에서 뭐 내신 캐치하고 그 내신 대비 한 달 동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시험에서 와 이거 처음 보는데 라는 문제는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고등은 내가 문제를 암만 많이 풀어도 학교 시험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고등부터는 이제 좀 레벨이 나뉘니까 그치 학교가 나뉘잖아.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학교를 갔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박살나는 애들이 누구냐면 중학교 때 엄청 문제는 많이 풀어서 점수는 잘 나왔는데 이해는 잘 안 된 상태인 애들 있잖아. 걔네가 이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럼 이게 다 날아간다는 소리거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고1 때 박살이 한번 나는 거야. 이게 내신이야? 근데 모의고사도 볼 거 아니야? 이제 모의고사도 전국고 모의고사도 봐요. 고등 가면. 그럼 여기에서 또한 모르는 문제들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처음 보는 게. 그럼 여기서 또 모르는 문제에서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등과 중등의 차이거든. 중등은 모르는 문제가 존재할 수 없어. 많이 풀어보면. 근데 고등은 앞만 많이 풀어봐도 처음 보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가 고등에서 잘하고 싶다. 결국 수능이지. 그래서 잘하고 싶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야? 모르는 문제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거냐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 뭐가 있니? 그냥 얘가 말하는 게 뭔지 읽고 나한테 준 정보가 뭐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능력은 뭐야? 나한테 준 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만 초점을 두면 돼요. 여기에 없는 거 가지고 풀라고 하지 않아. 수학 문제는. 그리고 뭐 영어나 국어 문제 또한 필요한 능력이고 나한테 준 거 가지고만 푸는 거예요. 배경 지식 갖고 푸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까지 배운 개념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전제로 나오는 거지. 그건 배경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요 의미 찾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수분해랑 복소수까지는 뭐 딱히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왜냐면 그냥 준 거 식 그대로 변형하는 게 끝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아? 식 준 거 이꼴 맞춰서 식 변형하는 게 끝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복소수까지는 뭐 약간 연산의 느낌이라서 뭔가 이런 의미적인 걸 보여주기가 좀 힘들어. 근데 2차 방정식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얘기해 줄 게 많을 거라서 내가 재밌어. 일단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수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시작할 때 그냥 2차식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싹 다. 2차식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할 거야. 그리고 그거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풀릴 거기 때문에 아직 적분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적분 빼고 그 앞에까지 딱 공수 내용까지만 해서 쭉 이야기하고 들어갈 겁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음 시간이 언제니? 우리 금요일이니? 오늘 수요일. 금요일까지 복소수 스텝 1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복소수. 뭐 많지는 않잖아. 네, 유제하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뭐, 30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스텝은 8개밖에 없네. 아니, 너무 적은데. 앞만 봐도 적은데. 수력 충전을 또 뽑아줘? 아, 근데 재미가 없잖아. 이게 너무 좀 그래. 스텝 2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스텝 2가 좀 너무 어렵고
스텝 1까지 하자고 하면 분량이 너무 적고, 그럼 여기다 그린까지 하자고 하면 또 양이 너무 많고, 중도가 없네. 자, 복소수 이것까지만 할까? 요거 개념하기 귀찮아 하는 거. 아니야, 요까지 해. 했지? 그린 47쪽까지. 47쪽이 아니라 그린 47쪽 요거 하나. 그겁니다. 그거 개념 확인 문제. 살짝 귀찮은 거니까 저거 먼저 끝내고. 근데 이거 스텝 2 나오면 풀어보세요. 그린 했던 거